해야지 뭐 어떡해. 할 말이 없으면 해야지 뭐 어떡해. 수초 기억나? 아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네. 진짜로? 네, 좀 나. 안 나요. 자,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극한. 리미트 어떻게 쓰는지 좀. 큰 거. 자, 우리 리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우리 극한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죠? 표현 좀 익숙한 표현 좀 써보자. 리미트. 뭐 x가 a로 갈 때 fx의 값. 자, 이런 표현 기억날까요? 혹시 그러면? 야, 간혹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좀 깐깐하신 분들이 있어. 이렇게 쓰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거든. 한번 꼭 물어봐. 필기체에다가 그냥 일반 영어 섞어 썼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서술형에. 저러면 감점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어. 한번 선생님들 좀 성향이니까 좀 수업할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어떻게 읽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지, 요식은? x가 뭐 할 때? a에 가까워졌을 때. 누구는? fx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잖아. 맞아? 근데 항상 뭐 줄글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수학적 기호로 쓰면 x가 a에 가까워지면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요걸 물어보는 거지. 봤던 기억들 납니까 조금? 저런 표현이 있었다는 거 알겠어? 용수야 처음 보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러면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었지? fx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어. 선택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어. 뭐랑 뭐?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뭐라 불렀지? 뭐야,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뭐라 불렀지? 모이는 거, 퍼지는 거. 맞아요. 수렴. 네, 잘했어요. 수렴이라는 게 있었고. 의견 수렴한다. 이런 말 있었잖아. 그치? 그때 예시 들어줬잖아. 의견을 모은다라는 뜻이는 거라고. 됐어? 그럼 퍼지는 건 뭐가 있었어? 퍼지는 거. 발산. 그쵸? 발산한다. 매력 발산한다. 이런 말 하잖아. 발산이라는 단어가 있지. 그럼 수렴한다라는 건 뭐라고? fx가 어떤 값에 모이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발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기억나죠? 조금 이제 좀 들어본 것 같지? 그렇다 해 빨리. 자, 그럼 발산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뭐뭐 있어요? 무한대로의 발산이 있어요. 계속 커진다. 계속 엄청나게 작아진다.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런 기호. 메비우스 띠. 이런 표현이 있었지. 이런 거는 얼마라고 얘기 못하지. 어느 값에 모인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발산에 속하는 거였어. 괜찮죠? 또는 뭐가 있지?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진 않아. 어떤 경우?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진동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값이 계속 바뀌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어. 대표적인 걸로 지금은 안 배우겠지만 사인 함수 한번 생각해 볼래? 사인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사인의 그래프. 이렇게 계속 그려지는 거 아니야? 스프링처럼. 그러니까 이거 x 무한히 키웠을 때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계속 바뀌고 있겠지. 얘기할 수 없겠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는 걸 우리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산의 종류엔 이런 식으로 있지. 됐나?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축약해서 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수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렴.
자, 수렴 조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 얘들아? 만약 리미트 x가 뭐 a로 가 있대. fx가 l이다. 자, 이런 식이 있다라고 칠게.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x가 a로 다가갈 때 fx는 l로 수렴한다라는 뜻인 거야. 됐어?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었지. 자, 그림으로 조금 더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a라는 어떠한 x값이 존재해, 그치? 그랬을 때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요게 fx의 그래프라고 하자. 괜찮아?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l이라는 값이 함수 값으로 나왔대. 됐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에다 한번 표기 좀 해볼게. 자, x가 a로 다가갈 거야. 맞아? 어떻게 표기한다 했지와 살펴? x의 값은 어떻게 움직여?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야. 그때 a라는 값에 가까워져야 된대. 왼쪽에서 다가갈 수 있었고 오른쪽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했었어. 기억날까? 요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 어떻게 쓴다고 했지 우리? x는 a에 가까워져 가는 거 맞잖아. a에 다가가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a보다 어느 쪽에서? 좀 더 작은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었어.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라는 뜻. 기억나요? 자, 오른쪽에 있는 요 화살표는 어떻게 쓴다고 했지? x가 a에 가까이 갈 거야. 어떻게? a보다 큰 쪽에서라는 표현이라고 했었어. 계속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야. 됐니? 괜찮아? 자, 그때 그럼 왼쪽 거부터 볼게요. 오른쪽은 없다라고 생각해봐. 자, x의 값이 a의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fx의 값, 즉 함수 값은 그래프 따라서 a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 점을 향해서.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왼쪽 요게 세트야. 한 세트. 그리고 자, x가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그래프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돼. 이렇게가 또 한 세트야. 우린 이 보라색을 뭐라고 부르자?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 좌극한이라고 불렀었지. 자,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극한 뭐라 부르자? 우극한이라고 부르자 했었어. 그래서 수렴 조건은 뭐였어요? 함수의 수렴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같은 데를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올 때 그때 fx의 값도 l을 향하고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그때 fx의 값도 l을 향하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자였다고. 본 거 같지? 그쵸? 그래서 지금 보라색이 의미하는 게 요 좌극한, 핑크색이 의미하는 게 요 우극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수렴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보면서 좀 더 볼 거야, 알겠죠?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서. 됐니? 자, 그럼 성질까지만 우선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수렴하는 놈들의 극한값의 성질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값이 l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수렴할 때 gx라는 함수는 m으로 수렴한다라고 가정 좀 합시다. 뭐랑 비슷했지? 시그마 할 때랑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었어. 기억날까 혹시? 우리 시그마의 성질 한 번만 떠올려 볼까? 어떤 게 가능했지?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의 성질. 이렇게 생겼으면 뭐 한다 했었지 우리? 상수배는 밖으로 뺄 수 있다라고 했었어. 기억날까? 자, 두 번째. AN과 BN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맞아? 그럼 시그마는 뭐가 된다고 했었지? 쪼개진다라고 했었지. 시그마 BN. 괜찮아요?
이 사칙연산에 대한 성질은 항상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정의 배우고 나서는 이게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 곱하기 fx. 여기서 c는 상수입니다. 그냥 숫자야. 알겠어? 그럼 요 c는 뭐 할 수 있다고?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수렴할 때만이다. 일단. 괜찮니? 그럼 요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c 곱하기 l이라는 값이 되는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 뿔마 gx. 자, 요놈의 극한값이 궁금해. 그럼 당연히 뭘 할 수 있다고? 시그마를 쪼갤 수 있다고. 언제? 각각 수렴할 때만. 수렴이 보장이 안 돼 있으면 못 쪼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경우에는 각각 쪼개서 쓸 수 있다고. 뿔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돼? L 뿔마 m 쓸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사칙연산 이제 뭐 남았지? 곱하기 나누기 남았잖아. 그러면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 됐어 안 됐어? 얘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돼요. 자, 시그마라는 놈은 합의 기호였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얘는 합의 기호 더하기 뭐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상황을 살펴보는 놈이기 때문에 쪼개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그 극한값 L과 M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들어야 돼. 혹시 재하야? 저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문제점이 하나 생길 것 같아. 수학에서 너무나 당연한 문제점이야. 언제지? 뭐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수학에서? 뭘 할 때 조심해야 돼? 네. 어우, 재하 목소리가 굵어졌네. 오케이. 나누기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지. 요 나누기라는 거는 언제 못한다? 0일 때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 gx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값. 즉 m이라는 요 값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지.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그럼 당연하게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 요 놈 가지고 많이 괴롭히겠네.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그쵸?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성질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배수비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어디까지 할지 좀 고민하고 있어. 네,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일단은 가정 조건이 필요하고 x가 a의 근방에서 뭐 항상 gx가 다 큰 상황이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첫 번째, 자, fx가 항상 gx보다 작아. 그럼 그 값에서 리미트를 취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했었지? 제어가 혹시 기억날까? gx가 항상 크대. 양쪽이 내가 극한을 취해봤어. 그 a라는 값 금방 a라는 값으로.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수렴한다면. 오른쪽 게 더 커요. 오른쪽 게 더 당연히 크겠지. 야, gx가 당연히 컸는데, 그치? 하지만 뭐가 생긴다 했어? 등호가 생긴다고 했었어. 그때 약간 초딩스럽게 설명을 해줬었어. 뭐 토끼와 거북이. 우리 극한이라는 건 뭐라고 했지? 결국에는 목적지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야,
거북이보다 토끼가 빠르겠지. 먼저 가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에 갔을 때는 똑같은 지점이 목표일 거 아니냐. 그래서 등호 붙을 수 있다고. 어떤 경우야?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써도 돼. 뭐 미적분이긴 한데. 자, 우리 유리함수는 배웠으니까 x분의 1이 있어요. 너무 이상해. 됐나? 그럼 x분의 1은 얘보다 좀 더 크겠죠? 위에 있지? 이거 알고 있죠? 사각형의 넓이 더 커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됐어? 그럼 x를 내가 무한히 키워볼게. 엄청나게 크게. 오케이? 계속 커진다 해봐. 그럼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지지. 이걸 점근선이라 불렀잖아. 우리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됐어요? 그럼 다시 0보다 큰 범위에서는 x분의 2가 x분의 1보다 항상 커요. 요걸 만족하고 있어. 하지만 둘 다 계속 키워보니까 어디에 수렴해? 0이라는 값에 수렴해. 극한값은 0인 거야.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다고. 등호 들어갈 수 있다고. 됐어요? 그럼 얘도 특이한 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등호 추가. 알겠어요? 부등식에서 리미트 붙으면 등호가 추가된다라는 성질. 자, 그럼 이걸 이용한 정리가 하나 있죠? 어떤 정리? 샌드위치 정리. 실제로는 샌드위치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잘. 스퀴즈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압축 정리 막 이런 뜻이야. 압축된다라는 뜻이거든.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자, fx보다는 hx가 커. 근데 gx가 더 커. and. 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값이 l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의 값도 l로 수렴한다면, 결론적으로 내가 극한을 취했더니 등호가 생길 거 아니야. 극한 취하면. 그치? 됐어? 근데 이 왼쪽도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오른쪽도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대. 그럼 당연히 누구도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겠어. 가운데 껴있던 놈도 l로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요게 압축 정리라는 놈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도 l로 수렴한다. 요게 샌드위치 정리였었던 거지. 못 들었지 너? 안 들었어? 괜찮아요? HX. 맞아요. 쏘리. H가 있고 L 플러스인데. 진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어. 괜찮을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솔직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고 맨날 나오는 유형들은 부정형이라는 것까지 해야 나오거든요. 혹시 부정형 기억날까요? 문제 좀 풀고 할까 개념? 그게 낫겠죠? 또 까먹을 것 같아서. 그럼 이 내용들까지 문제 아마 유형은 한 2-3개밖에 안 될 거라서 그거 먼저 한번 보고 합시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어. 그래프 다 그렸었던 거, 그려야 되네. 그래프를. 와. 자, 프린트.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뭐 그래프 내가 그려야 될까? 귤이 괜찮아? 졸려? 1번 문제. 혹시 구할 수 있겠니? 아니면은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니? 프린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한번 체크 좀 해봅시다. 자, 우리 계산하는 것 좀 체크를 할 건데, 얘들아, 0 더하기 0은 얼마지? 내가 지금 여기다 쓰는 놈은 0에 무지 가까운 수라는 거야. 아주 작은 숫자. 무한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0 플러스 0은 당연히 뭐겠어? 0이겠죠, 그쵸? 우리 이거 겨울방학 때 한번 했던 거야. 0 빼기 0 얼마겠니? 0이겠지. 0 곱하기 0 얼마죠? 0이겠죠? 0 나누기 0은 얼마지? 0 나누기 0은 얼마지? 모르겠지? 네, 맞아요. 그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0 플러스 무한대 얼마니? 무한이겠지, 양의 무한. 됐죠? 0 빼기 무한대 얼마니? 음의 무한이겠지. 됐어요? 자, 0 곱하기 무한 얼마일까? 0 곱하기 무한 얼마야? 0의 각 엄청나게 작은 숫자랑 엄청나게 큰 숫자에 곱했어. 어떻게 되지? 몰라요. 알겠죠? 그리고 0 나누기 무한대는 얼마일까? 0 나누기 무한 얼마야? 이건 0이지. 됐어? 분모가 아주 커. 분자가 아주 작아. 그럼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반대도 한번 써볼게. 양의 무한 나누기 0은 뭐겠어? 엄청나게 큰 게 분자에 있어. 엄청나게 작은 게 분모에 있어. 크기가. 그럼 이건 얼마가 돼? 무한대가 되겠지. 양의 무한대. 좀 더 정확하게 0 플러스. 0 플러스로 표현 좀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마지막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뭐가 되겠어? 엄청나게 커지겠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재혁아, 이거 어떻게 될까? 0. 얘는 몰라요. 왜? 자, 하나 기억합시다. 무한대에는 뭐가 있다? 한 단어, 한 글자, 급이 있다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었어. 그 급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자,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얼마? 양의 무한대 나오겠지, 당연히. 자,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뭐 나옵니까? 얘도 몰라요. 급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그래서 총 물음표는 4개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 4가지를 우리는 다 모아서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몰라. 어떻게 될지 아직 안 정해진 놈들이야 부정형이라고 불렀었어요. 부정형.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형태. 됐습니까? 자, 부정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놈 누구? 0분의 0꼴. 어떻게 푼다고 했었지? 0분의 0꼴을? 0이 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라는 건 무슨 정리? A를 집어넣어서 FA가 0이야. 인수정리였었어. 그게 고1 때 배웠던. 그치? 인수정리가 뭔데? 내가 3을 넣어서 0 됐다라는 뜻은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 0 되는 놈들을 뭐 해주자? 없애줘야 돼.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약분으로. 약분하자. 결과적으로 우린 약분만 하면 되지. 0분의 0꼴. 식을 정리를 하든 인수분해를 하든 무조건 약분만 하면 답이 나와. 극한값이. 기억나요? 두 번째.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두 번째 놈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뭐 해줘야 돼? 좀 더 자세히 좀 더 정리할 거야. 일단 간략하게만 먼저 쓸 거야. 알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 비교를 해주셔야지. 몇 차식인가?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루트가 있거나 또는 다항함수, 다항식밖에 나오지 않을 거야. 수학 2에서. 알겠죠? 그래서 차수를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큰지 분자의 차수가 큰지 비교하는 거야. 됐지? 같았을 때 어떻게 푸는지 요거에 대해서 여기다 쓸게.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0 곱하기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한 번에 해결 좀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지? 기억이 안 나지? 분명히 요거 했던 거 같지, 그치? 얘는 기억이 안 나지? 그 이유는 얘는 식을 정리하시면 1번 아니면 2번의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풀이 방법은 1번 또는 2번 풀이에 맞춰서 그거 따라가서 푸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1번 푸는 방법과 2번 푸는 방법인 거야. 됐지? 근데 1번은 진짜 약분밖에 없어서 내가 따로 설명 안 할 거야.
문제 보면서 볼 거고 2번만 1번의 성질과 2번의 좀 그 자세한 내용 좀 적을게요. 첫 번째 0분의 0꼴의 응용. 자, 어떤 응용이 있냐면 만약 리미트 뭐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치자. 됐니? 그럼 첫 번째.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성질이 하나 있었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제어가? g분의 f가 l로 수렴하는데 g는 0으로 수렴하는 놈이었대. 그럼 f가 어때야 돼? f도 무조건 0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성질 하나를 갖고 있어. 무조건 0분의 0꼴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 앞에 적어놓은 거 보면은 나누기 0일 때는 어때? 무한대. 분자가 무한대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지. L이라는 값으로 절대 수렴할 수 없단 말이야. 다시 분모가 0일 때는 분자에 어떤 숫자가 오든 무조건 발산밖에 될 수가 없어. 됐어요? 수렴하기 위해선 부정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결론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야. 수렴할 수 있는 희망. 알겠습니까?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야 돼. 분모가 0이면. 근데 반대로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만약에 0이면 어떨까? 자, 요번엔 분자가 0이래. 그럼 분모가 과연 무조건 0이어야 되는가? 아니야. 왜? 3분의 0이면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잖아. 3분의 0이면 0이겠지, 그 값은. 이해 갔어? 그럼 여기에 조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돼. 어떤 조건? 아래다 쓸게요. and 그 극한 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돼요. 다시 분자는 0으로 수렴해. 근데 극한 값이 3 나온대. 그럼 뭐 4분의 0이 3. 그런 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됐어?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선 분모도 0으로 수렴해야 돼. 즉 0분의 0꼴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알고 있어야 되는 성질. 그러니까 0분의 0꼴 풀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좀 봅시다. 됐나요? 자,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 그치? 그럼 케이스는 총 몇 가지겠니? 3가지겠죠? 첫 번째,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 차수라는 단어 좀 줄일게. 그냥 이거야.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 즉 아래 게 리밋 차수가 더 높아. 그럼 내가 뭐라고 해서 무한대에 뭐가 있다고? 급이 있어. 그치? 아래 거의 급이 훨씬 크다는 뜻이야. 맞아? 그러면 어떻다? 무조건 0으로 수렴하지. 아래 게 엄청나게 큰 거야. 위에 건 조금 큰 거지. 쉽게 말해서.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만약에 분모의 차수보다 요번엔 분자가 더 커.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커. 요거는 당연히 발산이겠죠. 근데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는 따져봐야겠지. 괜찮을까? 자, 요 맨 아래에 써야 되는데 좀 왼쪽으로 옮겨서 쓸게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맨 아래에 들어갈 거는 자,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입니다. 우리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풀으라고 배웠죠? 내가 좀 이따 문제 풀 때 정석풀이도 보여줄 거야. 서술형이 있으니까 알겠지? 하지만 좀 편하게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였지. 개수끼리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어. 왜 그런지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해 줄게. 최고차 개수가 똑같겠죠, 최고차항이. 그래서 개수분의 개수만 하면 답이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요 정도 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정리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 되면 프린트 핍시다. 7쪽. 자, 그래서 7쪽에 1번, 아니 25번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0분의 0꼴인 거부터. 네, 개념 한번 체크 좀 합시다. 첫 번째는 일단 구간에 대한 개념이 사실 먼저 정의가 되죠, 얘들아. 구간 기억날까? 무슨 구간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어떤 게 있었지? 기억나는 거?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이런 게 있었어, 그치? 그래서 열린 구간에 수직선상에서 이건 안 써도 돼요. 구멍 뚫려 있는 게 열린 구간이야. 열려 있다라는 뜻이야. 닫힌 구간은 색칠되어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그치? 그래서 열린 구간, 열린이라는 말은 보통 생략해서 씁니다. 소괄호를 쓴다고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왜 열린 구간이 요거라며. 그럼 니네는 얘들아, 요 구간이 큰 거냐, 요 구간이 큰 거냐, 똑같이 1, 2라고 치면 누가 더 커? 아래의 집합이 더 커요. 왜? 원소가 두 개가 더 포함된 거야. 양 끝가? 맞지? 그래서 요거는 소괄호, 작은 놈. 얘는 대괄호서 썼죠. 소괄호.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A와 B 사이를 의미합니다. 기억나지? 자,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 대괄호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됐나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A보단 크거나 같고 B보단 작거나 같아. 니네가 정확한 정의가 떠올릴지 모르겠어서 왜 중괄호는 안 쓸까? 왜 중괄호는 안 쓸까? 사실 이렇게 쓰면 얘는 정의역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 정확하게 집합이에요. 우리 정의역이 집합인 거 알지? x의 값들을 다 모아놓겠다는 거야. 어디에 있는 x가? a와 b 사이에. 요게 좀 정확한 표현이야. 저 열린 구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집합인 거야, 원래. 알겠지? 얘랑 똑같은 게 아니야. 알겠죠? 요 놈이랑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 이 주황색 표현인 거야. 근데 뭐 이것까지 니네가 쓸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범위라고. 알겠지? 자, 뭐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도 있는데 진짜 그건 거의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건 당연히 그냥 한쪽에만 등호를 붙여주는 놈도 존재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했었고 A보단 크고 B보단 작거나 같다 쓴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났지? 자, 그럼 요번에는 자, 요걸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써야 돼? 뭐? 구간 뭐라고 써야 돼? 뭐 A보다 크니까 이렇게 소괄호 쓸 거고, 그치? 오른쪽 뭐라고 쓸 거냐고. 무한대. 맞아요. 뭐야, 왜 말하다 말아. 그리고 또 끝값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내가 닫을 수 있어 없어? 뭐 없어? 열어놓으시면 돼요. 약간 열린 결말 느낌이랄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B보단 작거나 같다라는 구간도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떤 특정 값보다. 그치?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의매무한대 왼쪽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대신 B는 닫힌 구간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런 표현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구간을 정의하는 이유는 뒤에서 정리해서 써먹기 위해서야. 써먹기 위해서. 됐죠? 자, 그럼 이제 연속의 정의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우선 첫 번째 한 점에서의 연속. 자, 너희가 앞으로 fx라는 놈이 y는 fx라는 함수가 그래프가 요 놈의 그래프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걸 계속 보게 될 거야. 그치? 요 놈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날까요? 정의 표현 뭐 이렇게 좀 줄여서 많이 씁니다. 정의라는 뜻이야. 어떻게 됐어야 되지? 조건이 몇 개일까? 규리야. 몇 개쯤? 몇 개라고? 조건 몇 개인지 기억나니 얘들아 혹시?
연속 예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재호가 몇 개야? 얘기해주자. 예습했잖아. 자, 3개예요. 자, 볼게요. 미안하다. 자,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즉 fx의 뭐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됐나요? 자, 두 번째, fa의 값이 존재해야 돼요. 됐니? 마지막 세 번째, 그 존재하는 두 개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정의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세 개를 다 써야 돼요. 정의를 쓰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는 이 세 개를 축약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었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모두 다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실제 문제 풀이는 저 노란색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약속이니까 정의. 알겠지? 정의는 이렇게 했고 연속이라는 놈의 정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노란색 그냥 좌극한 찾고 우극한 찾고 함수값 찾아서 다 같다. 괜찮아? 이 중에 하나라도 불만족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연속이 아니야. 됐니?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게 있을까? 1번을 불만족하는 케이스가 뭐야? 1번. 당연히 그냥 이 색깔로 쓰는 건 그냥 불만족이야. 안 써도 돼. 알겠죠? 그냥 이런 그림이겠지. 이건 절대 연속이 될 수 없겠죠. 좌극한, 우극한 다른데.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건 어때? 얘는 만족했어 이제. 얘를 불만족했다고 치자. 그럼 어떤 케이스야? 이런 경우죠. 구멍 뚫려 있는 거. 2번을 불만족한 케이스지 이게. 함수값이 없는 경우. 그럼 3번을 불만족한 케이스는 언제야? 함수값 존재해. 근데 떨어지게. 여기 정도에. 3번을 불만족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까지도 같아야만 우리 연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됐어? 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입니다. 자, 우리가 fx, y는 fx라는 놈이 구간 A, B에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돼. 자, 얘도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한 점에서의 연속은 안다는 전제 하에 정의하는 거야. 첫 번째는 자, A, B 사이의 모든 x에 대하여 연속이면 돼. 한 점 한 점 다 따지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뭐가 남았지? 양끝점이 남았어. 양끝점은 빼고 얘기한 거야. 됐어? 왜냐면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 A에서 B까지. 괜찮니? 내가 한 점에서의 연속은 어떻게 정의한다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모두 다 같아야 되지.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A라는 점은 뭐가 없니? 요 그래프에서 지금? 좌극한이 없지, 그치? 그러면 내가 그 점에서의 연속성을 얘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 대신 이 구간 내에서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뭐랑만 같으면.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해줄게. 왼쪽 거는 무시하고. 요 사이에서 연속. 요 그래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그럼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놈도 어때요? 뭐랑 같으면 되겠어?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B겠죠? B의 좌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마음이 너무 급하다. 네, 우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해준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모든 점에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연속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끝값들은 한쪽 방향만 같으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이걸 직접 써먹을 일은 거의 없어요.
수행평가 또는 서술형 빈칸 이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없어. 알겠지? 뒤에서 배우는 사이값 정리, 최대최소 정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요 개념이 필요해서 언급하는 것 뿐이야.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어디서든. 그래서 참고로만 알고 있고, 혹시나 나중에 간혹 그런 학교가 있었어. 수행평가인데 그냥 서술하시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설명해라. 이거 다 써야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이거까지 쓰시고요. 좀 더 쓸 거야? 좀 더 써야 돼. 자, 그럼 성질까지만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게요. 사이값 정리 이런 건 다음 시간에 정리를 적도록 하고요. 다 된 거 맞지? 자, 연속함수의 성질 종류부터 따져볼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 좀 한번 떠올려 볼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운 함수가 어떤 함수지? 중학교 때? 1차 함수. 그 다음에 중3 때 2차 함수? 그런 걸 다 우리 모아서 뭐라 부르자?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 맞죠? 이 다항함수는 연속성이 어때? 니네 그래프 그렸을 때 끊어진 적 있어? 없어요.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함수가 뭐야? 새로 나온 거 그 다음에 뭐 나왔어? 고1 2학기 수학하 유리함수. 우리가 배운 유리함수도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의 유리함수를 의미합니다. 맞지? 걔도 그래프가 끊어진 적이 있나, 규리야? 유리함수, 분수함수. 있어. 그래프 끊어진 적이 있어. 그게 언제야? 그게 왜 끊어진 거야, 그때가? 그러니까 정근선이 왜 생겼어? 분모가 0일 때. 분모 0 되는 순간에 불연속. 그 외는 다 연속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의 유리함수.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 다음 세 번째, 무리함수. 어땠니?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다 끊어진 적 있나요? 정의역 내에서? 없잖아. 맞아? 그래서 어때? 정의역 내에서 다 연속입니다. 얘도 사실은 정의역 내에서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주 나오는 형태라 그래요. 분모가 0일 땐 불연속된다는 것 좀 기억하셔야 돼. 왜 불연속일까? 분모가 0이면 일단 좌우극한이 같다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뭐도 안 돼. 함수값이 일단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어. 함수값 존재해서 이미 막혀. 그치?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그래서 아마 니네한테 보여주지 않았니, 얘들아? 요놈의 그래프? 이거의 그래프가, 절대값 빼자. 그냥 이렇게 쓰자.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 이것도 유리함수야, 분명히. 그치? 그 다음에 요런 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둘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 이거 약분하면 이거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내가 얘를 함수라고 했으면 x에 뭘 못 집어넣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1에서 구멍 뚫어들렸다 했지. 저 유리함수의 대표적인 한 예시지. 함수값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괜찮니? 네. 자, 요런 게 있었고. 그래서 함부로 약분하지 말고 항상 생각하고 약분하셔야 돼요. 함수 나씩 나오면.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성질. 다 왔어. 마지막이야. 자, FG가 각각 연속함수라고 할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쓰자. 우린 두 번째 배우니까. X는 A에서 연속. 됐니? 자,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
둘의 합차. 연속 보장되나? 연속 보장되죠. x는 a에서. 두 번째, 곱 나누기. 연속 보장되니? 보장된다고 했어요. 단. 뭐만 조심하자고? 나누기 하실 때. 뭘 조심해야 돼? g는 0이면 안 돼요. 정확하게 GA의 값이 0이면 안 됩니다. 이런 보장이 있으면 나누기까지 연속 보장된다고 했어요. 상수면 당연히 되니까 따로 쓰지 않을게. 괜찮아. 여기 하나만 더 추가. 세 번째. 만약에 합성이 가능하다면 얘들아, F합성 GX라는 놈이 X는 A에서 연속이 보장되지 않아요. 보장되지 않는다야? 불연속이라는 뜻이 아니야. 알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연속이라는 게 절대 보장되지 않는 거야. 합성은. 왜 그러냐면, 오케이. X가 A에서 연속이야. 이거, 미안해. 마음이 급하다. G라는 놈이 X는 A에서 연속이야. 그치? 그럼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A의 우극한을 취하든 A의 좌극한을 취하든 A를 집어넣든 얘는 어떠한 값으로 매번 똑같이 나올 거야. B라는 값 근처로. 이해 가죠? 근데 F가 B에서 연속이라는 보장이 있니? 없어. 값이 바뀐다는 뜻이야. 누구의 입장에서? F의 입장에서 합성하면. 그럼 F가 B에서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요 함수는 연속이라는 보장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합성을. 근데 요 조건이 살짝 바뀌면 합성도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F랑 G가 그냥 연속함수라고 나온다면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연속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모든 정의역에서 다 연속이라는 뜻이야. 됐어요? 그럼 당연히 1번 동일합니다. 따로 안 쓸게. 만족해요. 2번도 동일해요. 근데 FG가 연속함수면 합성이 가능했을 때 합성해도 연속은 보장돼요. 이런 문제가 안 생겨. 얘는 B에서 연속인가?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실수 전체, 정의역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한 거니까.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네. 그래서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풉시다. 해보자. 자, 우선은 그 주기함수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개념 노트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제 위에 적으셔도 돼요. 개념은 요거 하나밖에 적을 게 없어. 참고로 주기함수에 관련된 내용밖에. 자, 주기함수가 연속이고 싶대요. 주기함수의 연속성. 자, 니네가 따질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중간에 분명히 범위가 나눠져 있는 문제가 나올 거야. 알겠지? 중간 식이 바뀐 데에서 연속되어야 된다라는 조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양 끝점에 함수값이 같아야 합니다. 내용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문제에다가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0부터 3까지는 어떠한 식이 주어질 거고 3부터 5까지는 어떠한 식이 주어질 거야. 됐지? 그래서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가 나올 거야. 그럼 당연히 연속 함수이려면 여기서 뭐 이상하게 그려지는 함수랑 여기에서 그려지는 함수가 서로 어때야 돼? 연속이어야겠죠. 이 점에서. 그게 지금 1번 동그라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중간에 식이 바뀔 때 연속이어야 된다. 됐니? 근데 주기함수라면 어때요? 이 모양이 그대로 반복되는 형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저 모양을 그대로 그려본다라고 생각하자. 5에서 8까지, 8에서 10까지. 됐어? 그럼 내가 얘를 그대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겨? 불연속점이 생기지 않니? 요거?
맞지? 그래서 어때야 된다? 구간에 나눠졌을 때 양쪽 끝에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연속성이 보장이 될 거야.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연속성이 보장이 계속 되겠지. 내가 계속 똑같은 그림을 반복했을 때. 이 얘기를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 드린 겁니다. 됐니? 이거를 알고 있으면 25번 문제를 보셨을 때 다 쉬는 시간에 해라. 남아서 상담하기 싫으면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이게 아니지. 자, 우선은 연속에서 마지막 나오는 내용 두 개 정리에 대해서 좀 적고 넘어갈게요. 자, 혹시 최대 최소 정리 기억나실까요? 최대 최소 정리? 뭐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자, 우리가 이런 정리해서 써먹으려고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을 정의했었다라고 했어. 그럼 당연하게도 fx는 뭐가 가정돼야 돼?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이런 특정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올 거야. 됐지? 요게 이러면 fx는 그 구간 내에서 당연히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그냥 최대 최소 정리예요. 무조건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야. 닫힌 구간에서. 열린 구간이면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요게 뒤로 가서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나서는 그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 있었지. 미리 좀 끌어와서 씁시다.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할 건데 요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은 누구였죠? 연속함수에 한해서 양끝점 좋아요. 또 있어. 또는 극값들이었습니다. 극대, 극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들. 걔네들이 당연히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었지. 이건 뒤에 가서 미분 배울 때 도함수 활용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됐나? 왜? 자, 그 다음 얘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사이값 정리죠. 간혹 다른 책들에서는 중앙값, 중간값 정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요놈은 약자로 IVT라고 아예 부르는 이름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자주 쓰이고 대학 가서도 사용되고 공대에서도 사용되고 막 그런 형태입니다. 됐죠? 자, 그럼 얘도 가정이 일단 돼야 될 거야. 당연히 fx가 뭐 해야 되겠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성 보장됐을 때. 자, 그런 다음에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자, 사이값이라며. 어떤 값과 어떤 값의 사이값이라며. 그치? 그 기준값들은 양끝값들이거든. A 집어넣었을 때 값, B 집어넣었을 때 값. 그럼 만약에 FA라는 값과 FB라는 값이 서로 같으면 사이값이라는 게 존재하겠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FA랑 FB가 달라야 돼. 양쪽 끝값들이. 함수값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어. 됐니?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이러면 우리는 누가 큰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FA와 FB 사이의 값인 K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구간, 열린 구간 AB, 분필이 안 잡히네.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요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길죠? 자, 이게 말로만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애매할 수 있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이런 뜻이야. 내가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요 높이라고 하자. FA 값. 안 쓸게 따로. 그 다음에 연속함수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B라는 값은 여기 있는 값이라고 하자. 현재 fx란 이렇게 생겼어. 됐지? 그럼 FA랑 FB 사이에 아무 값이나에 대해서 요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K라는 값이 존재하는 거야. 됐죠? 이 K라는 값에 대하여 A, B 사이에 대응되는 X좌표가 적어도 하나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였어. 사이값 정리의 아이디어는. 괜찮을까? 네. 그러니까 FA에서 FB로 넘어갈 때 적어도 한번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야. 연속함수는. 됐니? 자, 그럼 요 정리가 중요해진 이유가 어디서의 활용 때문이죠? 다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얘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방정식의 해라는 건 예를 들어 fx 는영을 만족하는 해를 찾고 싶어. 오케이? 근데 니네가 우리가 배운 방정식들은 다 풀 수 있는 거지. 진짜 쉬운 거니까 고등학교 때 배울 거 아니야. 중학교 때 배우고. 나중에 가면 못 푸는 방정식이 더 많아요. 해를 못 구해. 다 구할 수 있었으면 뭐 병으로 죽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참고로. 그래서 해를 못 구하니까 해의 근사값이라도 알고 싶어. 근처라도 가고 싶은 거야. 해의 위치 정도는 내가 추적해보자는 뜻이야. 그게 이제 니네가 나중에 대학 가서 해야 할 일이야. 참고로. 이공계열 가서. 자,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찾냐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방법들, 많은 방법들 중에서. 자, 내가 fx라는 fx 는영이라는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야. 알겠지? 요놈의 해를 대충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봐. 1을 한번 넣어볼까? 했더니 f1이 음수가 나왔대. 괜찮아? 자, 2를 한번 넣어볼까? 그랬더니 양수가 나왔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fx가 연속이라면 무조건 중간에 0은 한번 지나가겠지. 최소한 한 번. 그럼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방법이 사이값 정리였지. 그럼 조심해야 될 건 하나 있네. 어떤 거? 내가 3을 집어넣었더니 f3이래. 양수래. 맞아? 그러면 2랑 3 사이에 해가 없다라는 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정확하게 모른다야? 이게 요 사이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조심해. 흑백 논리만 조심하면 돼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반대로 말했나? 둘의 부호가 다르면 둘 사이에 해는 무조건 하나, 적어도 하나 존재야. 그치? 근데 둘의 부호가 같다고 해서 해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들 가지고 이제 남은 세 유형인가?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정리해 주시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한번 47번 볼까요?